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 전세 사기 근황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1화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재 저의 상황, 집주인의 사기 행각, 그 사기 행각의 증거를 찾는 과정, 그리고 고소장, 집주인의 파산으로 파산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것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현실, 경매, 배당 순서, 낙찰이 되고 중간에 불허가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에 배당 기일이 잡혔다. 나 같은 경우엔 어차피 돈을 다 못 받을 거라 생각해 아예 유예를 시킬까 했었다. 근데 경매과에서 1년 정도밖에 유예가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경매 이자만 늘어나고 대출 이자도 쭉 갚아야 하니 이미 이사 나온 거 빨리 경매를 진행하고 소송을 하자 했다. 다가구 주택의 현실은 세입자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유예를, 어떤 분은 속행을 원할 수도 있다. 의견이 너무 다르면 싸우는 세입자들도 있다던데 다행히 우리 건물은 그렇진 않았다. 매각 기일이 잡히고 2달 동안은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경매 사이트는 거의 매일 들어가 봤고 경매계에도 전화해서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 경매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배당 순서도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지 계속 검색해봤다. 경매 관련 책도 많이 빌려서 본 것 같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한 듯 했다. 자연스럽게 경매에 대해 엄청 많이 알게 됨.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건물을 보러 왔고 그중 몇몇은 앞 순서에 확실하게 전액 배당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문 앞에 연락달라고 쪽지 같은 걸 붙여놓았다고 했다. 나한테는 없었다. 그치만 1차에 낙찰이 되면 나도 배당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기에 쪽지에 쓰여진 번호로 나도 당장 전화해봤다. 대충 통화 내용은 이런 식의 대화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세입자입니다로 시작해서 지금 모든 세대 꽉 찬 거 아시죠? 엄청 임대 잘 나가요. 앞에 천도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고 집주인 파산하고 건물 나 몰라라 했을 때에도 저희들끼리 돈 모아서 새 걸로 다 갈아놨어요 등 장점 좔좔 나열함. 그분이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음. 당연히 내 이야기로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심적으로 외연이 됨. 이런 식으로 경매를 마음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실제로 해야 될 일도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중 한 개인 조세채권 남분의 혜택 받기. 국세나 지방세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해당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세금을 안분한다. 방법은 더보기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이렇게 7월이 되어 드디어 매각기일. 나는 1차에 낙찰이 되어야지만 보증금을 아슬아슬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흔히들 다가구 주택은 1차에 낙찰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기대는 전혀 안 했었다. 당일 오전, 에이? 이게 무슨 일이지? 옥션원에서 실시간 경매 현황을 볼 수 있는 걸로 봤을 때 낙찰이 된 것이다. 진짜 말 안 되고 미친 듯이 다행이라고 생각됐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허가 결정을 기다렸다. 그 후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휴, 여기서 잠깐 경매가 진행되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경매 개시가 되고 3개월 안으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매각 준비 기간을 거치고 매각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엔 6개월 걸렸다. 요즘엔 사건이 많아 좀 더 걸린다고 한다. 매각 기일 때 낙찰이 되면 일주일 동안 매각 허가 기간을 갖는데 그러다 허가가 떨어지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우리한테 배당이 되는 것이다. 근데 허가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여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것이다. 세입자 단톡방은 난리가 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이유가 뭔지 너무 걱정스러웠다. 다음날 나온 불허가 사유는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상이해서라고 하였다. 건물의 문제는 아니라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 불허가로 인해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재경매가 이루어진다. 처음처럼 1차에 다시 낙찰이 될지 재경매라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됐다. 아까 경매 카페에서 조언을 얻었던 것처럼 경매 불허가 사유를 건물 공동현관에 붙여놨다. 제 경매일까지는 한 달이었고 그 한 달이 어찌나 길던 다행스럽게 이번에도 1차 낙찰이 됐고 일주일 뒤 매각 허가까지 잘 났다. 낙찰자가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왔고 이 사이를 잘 조율 후 배당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다. 드디어 잔금 치르고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가 나왔다. 블로그에 올렸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했었는데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경매계에서 들었던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예상 배당표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경매 집행 비용이 빠져나가고 두 번째로 최우선 변제금, 세 번째 근저당, 마지막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이 된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의 실행 날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건물은 16년도 기준이라서 1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 원이었다. 이건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이고
이건 마이옥션 홈페이지에서 측정한 예상 배당표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대로 나와야 맞았다. 근데 아니었고, 내가 알고 있던 배당 방식은 예상 배당표대로 1번 경매 비용, 2번 최우선 변제금, 3번 근저당, 4번 확정일자 순서 임차인이었다. 하지만 실제 배당표 내용은 경매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 근저당, 그 다음 소액 임차인, 그 다음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배당 순서와 좀 다른 것이다. 소액 임차인 중에서도 5,500과 5천만 원으로 갈리는데 이 부분을 경매계 직원한테 물어보고 받은 답변입니다. 실제 배당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 순위 1위 근저당, 2위 소액 임차인, 쭉 가고 3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렇게 배당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블로그에 올렸을 때 질문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차 경매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배당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나는 돈을 잘 받았고 이렇게 배당을 했을 때 다른 이의 신청이 없었으니 끝난 거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도 생각보다 더 잘 받은 배당에 이의 없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금 받으러 가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당 기일에 안 가고 한 달 정도 뒤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계가 아닌 공탁계에서 찾게 되는데 필요 서류가 조금 더 추가됩니다. 공탁계에서 배당금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공탁 번호 쓰기. 신기하게 당일에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고 드디어 전세 사기에서 탈출했음이 실감이 났다. 나는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정말 운 좋게 전세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분들은 아직도 집주인과 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배당금을 받은 세입자들도 형사고소는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이 영상은 다가구 주택 후순위 세입자 그리고 파산한 집주인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이다. 나도 그랬고 다가구 전세 사기는 더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다. 경매는 나에게 벗어나는 길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집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일 수도 있다.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누군가는 탈출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만의 탈출 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전세 사기 탈출 영상이 누군가에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쉬어가도 돼. 매일 살아가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지. 그런 날엔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사는 거지 매일. 나도 그런 날엔 아무리 내가 노력해 반대더라. 그냥 혼자 바다로 떠나보고 난 맘 편한 노래와 함께 하루를 보냄. 거짓말처럼 뭔가 괜찮아지는 기분에 난 다음 날은 잘해보자. 나랑